이 ETF 효과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가장 싼 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은 지금 시점이 바로 살 타이밍이다 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무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밀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도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 같은 그런 패턴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오고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됐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반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비트코인이 그런 구간 없이 좀 랠리를 좀 꾸준하게 이어갈 것인지, 자,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패턴은 가져갈 겁니다. 다만 그 폭이 확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반감기라는 게 워낙에 정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군집화가 될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그 동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 다리가 흔들렸다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영국에 보행다리가 있어요. 뒤에 런던에 큰 보행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막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흔들리냐, 구조기술자들이 막 이제 원인을 분석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발로 걷더래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저도 모르게 보폭을 맞춰가면서 똑같은 발로 걷게 된다. 이게 바로 인간 군집화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네 개의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니까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데, 보행다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조적으로 막 어떻게 개조를 해서 해결했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반감기가 다가오면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또 패턴을 보이고, 반감기가 끝나면 또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죠. 이게 얼마나 폭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기존에는 계속해서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뭐 한 대략 1조 달러 좀 넘는 수준에서 끝나고 다시 윈터가 찾아오고, 이게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또 가격이 내리면 척 빠져나가고, 근데 조금 남고, 이제 그런 거가 반복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나 이제 ETF가 불러오는 어떤 지수함수적인 그런 공식 때문에, 지수함수가 이제 위에 X 펑션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Y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ETF가 이제 X를 계속 1, 2, 3, 4, 5 빨리 올라가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을 또 불러오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다 좋아해라고 한다던가, 네, 그런 변수들이 막 찾아오니까, 네,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점점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난 만약에 불장 때 한 6배, 7배 20배? 저점 대비해서 고점 20배 갔다면 이번에는 한 10배 정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수함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뚫어버리고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의 등락폭이라는 개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패턴들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왜냐하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어쨌든 공급량을 대번으로 줄이는 그 이벤트가 있는 한은 그래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요에 의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어떤 제도권 편입 같은 부분들이 많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많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일부러 이 질문을 계속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제일 가장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일 가장 비슷하고, 그래서 들으면서도 너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원했던 대답, 너무 약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할 만하다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 관련해서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3월에 FOMC 미팅이 이제 있었고, 점도표 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파월 본인이 직접 발언에서도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갖다 이제 하게 됐을 때, 이사님께서도 요 관점, 그러니까 올해 3번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고 계신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하이어 포런거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금리를 맞추는 거를 잘 못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 못하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예상해보자면 하이어 폴 롱거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향후에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시점들이 다가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횟수라든지 인하폭 이런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요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그때 이 제롬 파월 현재 이제 연준 의장이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is transitory.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급격한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모두를 속였죠. 완전히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 게 되게 잘해서 이렇게 뭐 미국이 경착륙을 안 하고 경기가 되게 스트롱하게 살아나고 있다 이러면서 요즘 또 되게 많은 칭찬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연준의 헛발질이 어쨌든 하겠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금리는 그냥 아주 단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좋아질 거다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어차피 단기적인 효과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단초를 제공하진 않는다 생각해요. 결국 뭐냐면 연준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불확실성이 커질 때 도대체 쟤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 라는 시장의 그런 걱정거리가 깊어질 때 비트코인 같은 거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투명하고 너무 뭐 깨끗하고 확실하고 그런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불확실성이 쌓일 때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뭐 대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돈의 공급에 있어서도 참 이 연준이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은행이 또 망할 수도 있대. 막 이런 불확실성과 어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관계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금리를 갖다가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관점보다는 그런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걱정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시점도 비트코인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인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성향들이 있고 관점도 다르겠지만 이사님 보시기에는 언제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면은 그래도 이번 시즌, 이번 대세 상승장을 기준으로는 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싼 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게 참 어폐가 있지만 누구나 다 저점을 맞추고 싶어 하고 그때 사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은 지금 시점이 바로 살 타이밍이다 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안 사세요. 그냥 본인이 딱 이거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사는 거죠, 보통. 그리고 항상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사도 돼? 지금 사도 돼? 해서 사라고 말씀드려도 사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삽니다. 그러면은 그때 너무 가격이 높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이제 다음 걱정이잖아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는 가격이 지금 1억이야. 그러면 나는 단기 조정이 올 테니까 8천만 원에 사야겠어 하고 딱 현금을 거래소에 넣어놓고 기다려요. 근데 8천만 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은 이제 조급해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다가 1억 2천, 1억 3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나간다니까요, 손이. 그러더라고요. 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하고 사요. 그러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이게 양자 역학이랑 비슷해요. 내가 바라보면 거기 원자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내려가요. 내가 살려고 마음 먹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거든요. 그게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버튼인 것 같아요. 진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진짜로 사면 무조건 마이너스.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약간 이사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최근에 이제 약국 갔다가 약사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기다리다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은 7천만 원까지 내려가면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약간 좋은 전략일 수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는 있는데,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내려가는 거 기다리시다가 너무 올라갔을 때 사시고 파도를 거꾸로 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거의 절대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의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 번씩 좀 어긋난 선택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언제 사야 될까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또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전체 포트폴리오, 이제 코인 포트폴리오만 얘기하는 걸까요? 코인 포트폴리오에서만 100%. 100%요? 저는 비트코인만 100%.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 맥시니까 안 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뭐 테스트 할 겸 이거 뭔가 궁금해서 좀 사보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럼 이사님도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비트코인만 계속 사모아 나가고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등락만 보더라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덜 가격 등락이 발생하는 비트코인이 그나마 견디기 쉽지,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에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파도를 거꾸로 탔다가 이제 계좌가 녹는 걸 경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비트코인만 딱 사고, 그거 가지고 이해가 좀 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만 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장 끝까지 모아 나가야 되는 자산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 상당한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또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역할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는 100번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사님 나와주셨으니까 올해 비트코인 그리고 내년까지 했을 때 대략 이제 두 가지 구간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올해는 한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요. 10만 달러. 내년까지 봤을 때 15만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10만 달러, 내년에 15만 달러. 그러면 약간 덜 보수적으로, 조금만 더 진보적으로 잡았을 때는 대략 이제 맥스 값을 대략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이거는 올해 말고 내년 정도로 봤을 때. 그거는 한 30만 불 정도 같은데, 금 ETF가 나왔을 때요. 2004년에 나왔습니다. 금 ETF가 처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제 가격이 3.5배가 올랐거든요. 7년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왜냐하면 ETF가 나오자마자 250불이던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넘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훨씬 더 급격하게 비트코인 ETF로, 일단 뭐 굉장히 많아요. 블랙록이 낸 ETF 중에 가장 빨리 1억 달러를 돌파한 뭐 ETF다. 그리고 하루 유입량이 가장 큰 ETF도 전체 ETF 다 순위 매겨봤을 때 비트코인 ETF였고,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 금 ETF가 갔던 그 7년이라는 3.5배 수익의 길을 훨씬 더 빠르게 단축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길게 볼 거 없이 그냥 진짜 말씀하신 올해 말이나 내년 말까지 딱 갔을 때 이 ETF의 효과가 얼마나 발현될 거냐. 저는 3.5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ETF 나왔을 때 46,000불이었어요. 거기에서 3배면 13만 불이 좀 넘죠. 거기다가 뭐 프리미엄 좀 얹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워낙 관심도 합쳐가지고 15만 불이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딱 플러스 곱하기 2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긴 한데 뭐 비트코인이 워낙에 금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금은 지금 14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1조 달러 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4분의 1이잖아요. 덩치가 작은 자산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갑자기 받으면 7년이 아니라 뭐 기간도 훨씬 단축되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 ETF랑 똑같이 뭐 3.5배 갈 거다라는 건 너무 보수적인 사실 접근이고 6배, 7배 간다 이렇게 보면 30만 불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합리적인 추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 얘기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은 금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인기가 더 있고 사실 자산으로서 가격 상승률은 금을 뭐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금 시가총액 아까 말씀 주셨던 이 14조 달러를 추월하는 순간들이 결국은 올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들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이제 굳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략 이 금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추월하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한 10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이 금의 어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어떤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을 했던 금의 버금가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냥 코인 투자가 사실 열풍인 거지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거나 뭐 모아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손에 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늘어나려면 비트코인이 돈이 돼야 돼요. 돈처럼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 저축처럼 막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뭐 쓸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많아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비트코인 정말 이 하이퍼 비트코인아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비트코인으로 경제 생활을 비트코인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